BTN 불교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불자회장에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이 임명됐습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의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가치인데요. 오늘 지대방에서는 대통령실에서 AI 국가 전략을 총괄하며 동시에 청와대 불자회도 이끌고 계신 하정우 수석을 모시고 불교적 성찰이 국가정책과 미래 기술 비전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을 맡고 있는 하정우라고 합니다. 원래는 민간 AI 기업에 있다가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새롭게 합류를 했고요. 이제 공무원 7개월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과학기술, 인구정책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연치 않게 또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청와대 불자회의 회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무거운 어떤 미션도 받아가지고 열심히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네요. AI 뭐랄까 수석을 만들어냈다는 게 그 파트가 이번에 신설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서가. 네. 그래서 또 우리 하정우 수석님이 또 딱 원픽 당해가지고 청와대로 입성을 하셨는데 정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또 그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난해 12월이었어요. 우리 청와대 불자회장으로 임명을 되셨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첫 불자회 회장이신데 불자회장으로 제안을 받고 네. 어떤 뭐랄까 어떤 마음이셨을까? 네, 제가 하정우 수석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꼭 물어봐야 되겠다. 네. 어떤 마음이셨어요? 사실 수석 제안을 받았을 때보다 네, 조금 더 이렇게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는 아니다 보니까 네. 이런 네. 중요한 역할을 맡아도 되는 건가? 네, 라는 생각도 있긴 했는데요. 네. 또 반대로 보면 불자회장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의 어떤 기여, 열심히 네. 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제 불자로서 더 성장할 네.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오. 더 많이 배우고 네, 또 더 많이 활동을 하면서 네. 그래서 어차피 안 할 네. 수 없는 거 네. 좀 더 이렇게 좋은 기회로 한번 삼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네. 해야 되면 즐겁게 하자. 네, 맞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조기정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 해우라는 법명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네. 언제 어떻게 받으셨어요? 네, 불자회장이 되기로 어느 네. 정도 얘기가 되고 나서 이제 네. 법명을 받게 된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광스럽게도 네, 조기정 총무원장 스님인 진우 스님께서 해주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예. 축하도 하면서도 어떤 변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네. 인공이 확실하다. 인공지능을 하니까 그렇게 농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 이제 불교 리더스 포럼 하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법명을 이제 전달을 받았죠. 네. 네. 해우, 그러니까 네. 지혜 해자, 버두자라고 네.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법명을 주셨고요. 네. 어떤 지혜, 어떤 깨달음을 네.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네. 널리 알리는 도반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셨는데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요즘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의 지혜도 있지만 네. 또 인공지능이 훨씬 더 발전을 했을 때 도달할 네. 수 있는 경지, 그러면 하나는 그렇죠. 인공지능이고 이 인공지능을 많은 중생들 혹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예. 우라고 한다면 제가 해야 될 네. 임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연인가? 네. 혹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이렇게 지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수석님은 뭐 뉴스로 볼 때도 참 멋졌지만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더 멋져 보이는데요. 아유, 마찬가지십니다. 역시 지혜로우시네. 네. 그럼 먼저 우리 청와대 불자 회의에 대한 소개를 네. 먼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공직 사회 혹은 어떤 사회에 있는 어떤 종교 모임이랑 비슷하게요. 네. 청와대 내에도 불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다른 어떤 공직 조직보다 네. 가장 경무가 많고 또 맞죠.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어떤 업무의 무게감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네. 그런데 이 종교의 여러 가지 어떤 의미와 어떤 역할 혹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 하나가 개인의 어떤 힘듦을 덜어주는 이런 것들도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자들이 좀 모여가지고 함께 신행을 하면서 네. 또 마음의 안정을 또 얻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의 안정을 얻음으로써 조금 더 국민들을 위한 정책에 관련된 업무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네. 신행 공동체 그렇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네. 경무에 시달리는 그 구성원들이 네. 조금 안정을 찾고 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네. 단체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네. 하셨는데 우리 원장 스님께 선명상 잘 배우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선명상을 잘 펼치시다 보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어떤 정기적인 네. 뭐 분기당 일일 수도 있고 월에 일일 수도 있지만 네.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법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함께 모여서 어떤 그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필요하면은 또 스님들이나 명상가 분들 이렇게 네.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고 네. 또 매일매일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다 보니 어떤 선명상을 짧은 시간이지만 네. 간단하게 꼭 네. 이렇게 형식에 얽매인다기보다는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서 네. 언제든 이렇게 좀 어떤 뭐 명상이라든가 혹은 이런 불법 강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네. 또 이런 어떤 불법의 가르침에 있는 철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철학들을 통해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 훨씬 더 좋은 정책을 네.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맞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하죠. 근데 우리 수석님은 부서가 AI잖아요. 네, SNS 많이 활용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AI 수석님답게 네. 좀 특화를 시켜서 네, SNS로 네. 그 구성원들에게 좋은 말씀을 짧지만 네, 그 경무에 시달리는 구성원들에게 마음에 가타할 수 있는 말씀들을 네. 잘 찾아서 아침마다 하나씩 보내주는 좋은 것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네네. 짧은 말씀 하나로 네. 딱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얻고 네네네. 스트레스를 네, 해소할 수 줄일 수 있도록 있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과 어, 함께. 네, 사진과 함께 우리 그 한국의 전통 사찰이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한 네. 전통 사찰들과 함께. 전통 사찰들 멋진 영상이 필요하면 네. 말씀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BTN에 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좋은 영상들. 네. 그래서 그런 거 짤막짤막하게 해서 맞습니다. 딱 전해주면 딱 일할 쇼츠로 때 딱 해서 네, 쇼츠로. 쇼츠로 자막 넣어가지고 말씀 너무 좋죠. 하면서 네. 명상을. 요즘 길면 안 봐요. 그렇습니다. 네, 짧은 걸로.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청와대 불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저희 청와대 불자회 구성하는 회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요. 궁극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
개인의 안정감도 중요하지만 결국 청와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청와대 불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 이를 통해서 훨씬 더 이 정부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네.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석님은 이제 그 전공에 맞게 네. AI 수석으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청와대. 공무원 해보시니까 청와대. 일단 이 네. AI라고 하는 것도 이제 네. 컴퓨터 공학 IT 쪽이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자유로운 네. 영혼의 삶을 많이 살았죠, 개발자들이. 그렇죠, 개발자로서. 늦잠 자는 때도 되게 네. 많고, 복장도 밤새워서 밤새 작업하고. 일하고 또 늦잠 자기도 하고, 네. 복장도 그냥 반바지에 네, 편안하게 슬리퍼에 입고. 뭐 이렇게 라운드 티, 네. 멘티 이런 것들 입고 다니다가 네. 이제 또 공직에 왔으니까 네. 양복에 네. 타이 딱 하고 예.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그렇죠. 또 아침 일찍 출근을 해서 아침 일찍부터 회의 계속 계속 해야 진행하고 되고. 그리고 보통은 저희는 이제 노트북이나 이렇게 PC 혹은 이렇게 네. 태블릿 이런 걸로 작업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 또 아직까지는 문서 중심으로도 되어 있고 네, 페이퍼가 또 네.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절차적인 부분들에서의 조금 답답함이 없진 않죠. 그럴 없진 것 같아요. 않지만 네. 그래도 지금 청와대에서는 밖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게 의사소통도 하고 의견 네. 제시도 하고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님의 성향이 맞습니다.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네. 또 굉장히 실용적이시고 네. 하는 것들의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잘 적응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에 네, 이렇게 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 이제 아무래도 공직의 자리에서는 절차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네. 절차 중요하고 또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뭐 AI가 이제 보편화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문서 같은 거 네. 보관도 잘해야 되고 네. 잘 정리해야 되고 네. 이런 거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유로운 영혼으로 개발자로 이렇게 네. 사시다가 딱 들어가서 자리에 얽매이게 되고 네. 또 이 옷에 갇히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사고는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우리가 청와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논의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니까 그 또한 속이 후련하긴 해요. 그렇죠. 네. 국무회의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난 12월에 업무보고, 부처 업무보고가 네. 쭉 진행이 됐는데 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실 그 이전에는 이렇게 공개되는 적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네. 혹은 뉴스로만 접할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런 업무 보고라든가 국무회의 그리고 다양한 어떤 행사들을 유튜브 생중계로 접하시게 되니까 네.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더 높아지시면서 네. 관심도 훨씬 더 많이 가지시게 맞아요. 되고 네. 다양한 채널로 아이디어도 오히려 더 많이 제안을 해주시게 되고 하면서 투명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네. 전반적인 정책의 어떤 효과도 네.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청와대 불자의 활동들이 이제 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활동을 할 텐데 네, 시간이 없으면 SNS 잘 활용을 하시면 된다고 그래야죠. 팁을 네. 드렸죠.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이 대통령실 구성원의 공직 수행이나 네. 마음가짐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라는지 이제 네. 회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네. 어깨가 무겁거든요. 네. 지금 구상을 해야 되는데 스님이 너무 미리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영향을 주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든 네. 굉장히 초조하거나 네. 혹은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혹은 어떤 굉장히 창의력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 굉장히 편협하게
어떤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런 불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불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나 혹은 부처님의 철학 같은 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리마인드를 통해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어떤 자비라는 가르침을 다시 되새기면서 어떤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신경을 쓰게 한다라거나 이런 효과를 또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활동하시면서 네. 템플 스테이 많이 활용하십시오. 보내만 주신다면 아, 너무 좋잖아요. 네. 왜냐하면 경무에 시달릴수록 맞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떠나 있는 것이 네. 그 다음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수성님 뭐 이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전국의 사찰이잖아요. 네. 하수성님 뭐 얼마든지 네. 원하는 사찰 리스트 쫙 보고 어느 사찰에 어떤 프로그램이 네. 있는지 보고 좀 청와대 구성원들에게 심의 시간을 드리면 좋은 것 어떨까. 같습니다. 네. 저희 불자의 분들께 네. 주요 사찰 리스트와 네, 함께 네. 힘드실 때는 네. 한번 다녀오셔도 되겠다. 그럼요. 라고 네. 내가 다른 수석님들 때 가가지고 좀 이렇게 네. 해달라라고 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종단의 문화사업단 네. 거기에 연락하면 리스트가 쫙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네. 저도 제 아들이랑 꼭 네. 시간 내서 꼭 시간 가겠습니다. 내서 가보시면은 훨씬 활동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교 가르침 가운데 네. 이제 공직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어떤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공무원들이나 혹은 청와대 직원들이랑 보통 가끔씩 이렇게 본인의 어떤 이렇게 시무식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권한,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권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는 무상 개념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도 하고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에 취하거나 혹은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되고 이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잠시 위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맞게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사실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기가 바라보는 특정 어떤 정책 이게 다가 아니고 네. 특정 부처가 다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의 정책을 할 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정말 의미 있는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은 특정 세력만을 위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모두를 위한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고 특히 여러 가지 취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배려할 수 배려하고.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르침들이 좋은 정책을 만드는데 네. 많은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AI 수석님이라서 그런지 챗 GPT한테 물어보고 오신 건 아니죠? 약간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약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챗 GPT와 함께 네. 공부를 했더니 이렇구나라고. 네. 맞습니다. 굳이 안 쓸 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네. 챗 GPT가 여러 가지를 해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챗 GPT가 한국에서 보편화되기 전에 이미 이제 네. 대학에서는 챗 GPT를 활용한 학생들, 그렇죠. 리포터나 이 논문을 어디까지 허용할 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교무위원회 회의를 할 때 예.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전공하시는 교수님들 말씀을 네. 들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들이 다 무식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의논이 되어야 되고 절대 뭐 소수 정당이라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네. 정책을 만들어 내신다면 네.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네. 집행부가 되지 않을까, 청와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장님 오시기 전에 네. 제가 우리 뭐랄까 우리 그 스태프들하고 네. 우리 하수석이 코에 걸려갖고 오는 건가? 우리끼리 막 얘기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게 네. 불교와의 인연이 참 궁금해요. 네. 청불 회장이 되기 전에는 무교는 무교인데 네. 불교에 상당히 편향된 무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선친께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네. 예, 정기적으로 절에 다니세요. 그리고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조계종 신도증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연등도 다시고. 예, 연등 때만 되면 절에 가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선친 위패도 절에 네. 모셔져 있고요. 어. 그리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네. 남해 화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고현면에 네. 저희 선산도 그쪽에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요즘 안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네. 거기서 승려 생활을 또 하셨다라고 저희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불교와 상당히 인연이 깊고 저 깊네요. 개인적으로도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네. 여행을 가는 코스에 항상 사찰이 있으면. 있습니다. 네. 도찰이 항상 있어요. 아. 예를 들면 그 경북 지역을 간다. 네. 그러면은 항상 이제 부석사에 들르는 거예요. 네. 부석사 들르고 네. 뭐 동해안 가면 항상 낙산사 들르고 낙산사 들르고 그다음에 네. 고성 올라가도 뭐 네. 다 사찰을 항상 들렀어요. 네, 저 경상도 내려가면 또 네. 통도사 있잖아요. 통도사도 네. 들르고 뭐 해인사 어지간한 데는 다 가봤다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가면 일단 마음의 안정도 좀 생기고 또 이렇게 부처님께 삼배도 네. 좀 하고 네. 하면서 훨씬 더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제가 좀 게을러서 신도가 되지 않았을 뿐 마음은 항상 이렇게 네, 부처님의 그렇죠.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우리 한국의 남성분들이 불교 종교를 갖게 되는 대부분이 아마 하수성님 같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 그래서 같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그렇게 뭐 반야신경을 모른다고 해서 불자가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반야신경을 몰라도 천수경을 몰라도 금강경을 몰라도 불자는 불자야.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네, 요즘 저희 아들이 반야신경을 점점점 외우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웬일이야? 아빠보다 더 빨리 외울 것 같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분발하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이재명 정부 초대 청와대 불자 회장이신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잘 배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그 AI 미래기획수석직에 임명이 되셨는데, 우리도 굉장히 신선한 임명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불자 회장도 초대이시고, 네. 또 AI 미래기획수석도 초대이시잖아요. 뭐든지 처음 가는 길인데 그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시행착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그렇죠. 보니 당연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것도 인연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로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제가 열어가는 길이 또 후임자들이 훨씬 더 잘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되니까 네. 그것만으로도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초대라고
라고 하는 걸 오히려 받아들이고 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부서 하나 세팅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새롭게 세팅해서 그것이 이제 뭐랄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온전한 부서가 되어 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실수도 또 좋은 미끄럼이 될 테니까 맞습니다. 네, 잘 네,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국가의 인공지능, 이 과학기술과 또 미래 대책 관련해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한다라고 네.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설명 또한 쉽지가 않아요. 네. 네, AI 하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AI가 근데 뭐야? 그래서 이제 다 또 뒤지잖아요. 네. 아, AI가 이런 거구나. 뭐 이렇게 젊은이들이야 그렇지. 네.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AI 미래기획 수석의 역할과 기능, 네. 네, 좀 알기 쉽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네. 인공지능이 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59년부터 공식적으로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네. 벌써 70년이 가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개념적인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근데 뭔가 챗GPT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죠. 즉 지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의 지능 이건데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네. 예전에는 사람보다 많이 모자랐지만 네. 이제는 어떤 분야에서는 사람 이상으로 뛰어난 지능 능력을 네.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특히 요즘은 어떤 수학 문제 풀이라거나 네. 혹은 번역 이런 네. 것들 글쓰기도 제법 굉장히 잘하고 네. 그리고 어떤 과학 문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발견 네. 이런 것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만큼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이제는 인공지능의 능력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의 경쟁력, 그렇죠. 국력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네. 이 인공지능을 공장에 도입하고 산업에 도입하고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도입하고 네.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나라 혹은 국방에 도입하고 네. 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력에 직결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전반적으로 네. 얼마만큼 잘 경쟁력을 강하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 AI 수석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네. 그런데 그 뒤에 미래 기획은 또 뭐냐? 네. 인공지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미래의 경쟁력을 갖게 할 것이냐? 네. 첫 번째가 과학기술 능력입니다. 대통령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과학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고 강했던 나라들이 늘 흥했고 그렇죠. 반대로 과학기술을 되게 무시했던 나라들은 다 망하는 역사를 가져왔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들 네. 또한 앞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게 기후변화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발전에 따른 일종의 반대급부가 될 텐데요. 네. 이 기후 문제들 네. 그리고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산업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발전하는데 네. 여기에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네. 에너지입니다. 지금도 재생에너지 혹은 원자력 발전 혹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 네. 이런 에너지들을 어떻게 충분히 잘 확보를 하고 또 이 에너지들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네. 부분이 AI와 함께 연계가 돼서 그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행히 25년도 합계 출산율이 0.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3년도 0.72, 24년도 0.75, 이듬 0.8 정도. 네. 그래도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예.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밖에 안 되잖아요. 예,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고 이건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상당히 많이 학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일본도 1 정도 되고요. 네.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네. 인구 구조 변화를 잘 대응하는 것, 적응하는 것도 우리 네.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기획하는 역할. 그래서 AI 미래기획 수석실이 네. 만들어진 거죠. 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 부서에 달린. 그래서 어깨가 너무 무겁고 너무 무거우실 것 그래서 같아요. 이 네. 섬 영상을 통해서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해결을 해야 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청부리 회장 잘 소임 맡으셨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AI 기술 발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그 기준이나 어떤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은 결국 이전 기술들과 가장 큰 차이는 이제는 사람이 아닌데 지능과 지혜를 가진 존재가 만들어졌다라고 네.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 기존의 어떤 기술 혁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명체라고 네.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걸 중심으로 두고 기술이 존재를 해야지 네. 주객이 전도가 되면 디스토피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실제로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 심지어 예. 사회과학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네. 인공지능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들에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사람을 위한, 사람을 가치의 중심에 두는, 그리고 생명체를 가치의 중심에 네. 두는 인공지능 기술과 네. 정책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고 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그 고약한 사람들도 발전하더라고요. 네, 그 고약한 사람들이 그 좋은 기술이나 그런 좋은 발전을 이상하게 사용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기술 문명을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네.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있을 때 그 우리 교수님들께 부탁하는 거는 로봇 기계 공학과나 AI를 담당하는 교수님들하고 불교대 교수님들이 불교적인 윤리관과 도덕관을 가지고 좀 협업을 해서 콜라보로 논문을 잘 우리가 먼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좀 제시해봐라. 내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한 기준이 없으면 안 되겠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네, 그래도 거기에서 뭐랄까 최고의 이제 기구에서 핸들링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잘 해주시면 좋겠다. 네. 네. 그 스님 말씀 주신 게 정확하고요. 네. 실제로 이런 AI를 어떻게 착하고 안전하게 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위하게 만들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 네. 안에서 사람을 가치의 중심을 두도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고 네. 데이터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만으로는 해결을 하면 안 되고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인정을 한다면 네. 이 사람들이 나쁘게 쓸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쁠 수도 있겠죠. 성악설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려서부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혁신 기술이 사람들의 가치를 중심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서 네. 교육적으로 풀어야 되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함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이걸 특정 한 나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많은 나라들이 함께 어떤 규범 체계를 네. 만드는 것도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참 다행한 일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의 미래가 참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우리가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네.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나약한 존재잖아요. 종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앞으로 더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꼭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네. 이제 저는 뭐 기술 문명 발전 잘 모릅니다. 네.
모르지만 이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앞으로 불교가 가장 오랫동안 그 생명 존중의 입장에서 우리 그 모든 인간들의 삶에 남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불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하수성님도 그래도 지금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네. 두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의 앞날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 변하는 거 보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고. 네, 너무 빨라서 네. 저는 90년대 초반에 이미 환경운동을 시작을 해서 네. 법정 스님을 모시고 올해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가 그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래도 참 빨리 환경에 대한 이 눈을 뜨고 있었구나. 네. 이 대기 오염이라든지 수질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와 닿았어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인간을 존중할 줄 안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렇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이제 앞으로 달라지는 변화하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정말 우리 모두의 고민 또 숙제가 있거든요. 우리 회장님께서 네. 앞으로 이제 수석으로서의 소임자로서의 계획과 바람이 있겠지만 또 개인 불교를 이제 알아가고 채워가는 불자로서의 네. 계획과 바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수석으로서는 AI 미래계획 수석실의 어떤 임무는 설명을 드렸다시피 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그 기반의 기술적인 중심에는 인공지능, 에너지, 과학기술, 네. 그리고 인구에 대해 잘 대응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지속 가능하게 정책을 잘 수립을 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체감이 될 수 있는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를 인공지능 에너지를 보면은 지금 한 2, 3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10년,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과 함께 준비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네. 제 개인적인 어떤 불자로서의 어떤 계획과 계획은 바람. 네. 일단 제가 불자 기준으로 보면은 네. 상당히 그 경력이 일천하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네.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얻는 경험 그리고 어쩌면 좀 깨달음 같은 것들이 결국은 사람과 사회, 국가 그리고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어떤 혜택이 어떤 이점이 될 수 있도록 이익이 네.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또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네. 정책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고 이런 제가 성장하는 게 또 제 아이, 네. 저희 가족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 사실은 시간이 짧은 게 굉장히 아쉽네요. 네, 우리 저도 수석님을 아쉽습니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BTM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뭐 바람이나 네. 청불회 회장으로서 네,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분에 넘치는 청불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청불회장을 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많이 배워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 이 가르침이 녹아든 어떤 저희의 AI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을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녹아 있는 이 철학이 잘 반영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가르침과 조언 부탁드리고 또 열심히 응원을 해 주시면 그리고 네. 또 믿어 주시면 훨씬 더 힘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석님, 회장님 열심히 청불회
잘 이끌어 주시면 내년에 또 어떤 활동을 하셨나 네. 좀 모시고 또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숙제 검사하는 그런, 숙제 예. 검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술이 미래를 바꾼다면 그 기술을 이끄는 마음이 사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불교의 마음 챙김은 결정 과정에서 균형과 절제를 잃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 불자회와 AI 미래기획수석께서 만들어갈 조화로운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BTM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강민선 불자님, 그리고 민경구 불자님, 성백천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붓다의 후원자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AI 수석님을 모시고 대화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하는 부처님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